상담심리 초심자를 위한 본격 상담심리 입문서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법이라기보단 상담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인간중심 상담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수용받고 지지받는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따뜻한 환경만 주어지면 자기 실현 경향성으로 인해서 자기 개념을 점점 확장시켜 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것을 넘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돕는 촉진자의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런 내담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상담자의 필요 충분 조건 3가지, 상담자의 진솔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수용, 마지막 공감적 이해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진솔성입니다. 상담자는 진솔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치료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요. 이렇게 상담자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담자와 상담자는 점점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진솔성이 상담자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자기 노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모든 감정과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자기 노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생각,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진솔성은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을 진솔하게 공유하는 것이죠. 이런 상담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담자 역시도 어떤 표현이든 해도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내담자 역시 진솔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수용인데요.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내담자 자체를 조건 없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대로 수용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담자 역시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상담자는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않아요. 내담자의 자기 실현 경향성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인간중심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언제나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니,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게 가능한가요? 살인범을 만났는데 그 살인범을 존중하는 게 가능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그 사람에게도 나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자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자기를 형성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를 가만히 듣다 보면 살인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그리고 행했던 행동이 공감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지은 죄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행동을 존중하기에, 그가 느꼈던 감정, 생각을 공감하기에 그가 지은 죄는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그를 더 존중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도 좀 헷갈려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공감적 이해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마치 자신이 느끼는 것 같이 느껴야 해요. 대신 그 감정에 같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안 되죠. 올바른 공감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허우적거리는 그런 공감은 내담자가 도리어 자기 감정을 철회하게 돼요. 이 감정이 이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내가 피해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니면 이 사람 역시도 이 감정을 말할 때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되거나요. 네, 굉장히 간단해 보이면서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게 인간중심 상담 기법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죠. 이 영상도 다들 현상학적인 장으로 이걸 보고 계실 다음 시간엔 인간중심 상담 마지막 시간, 인간중심 상담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보고요. 인간중심 상담의 공헌점 그리고 비판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